안녕하세요. 자, 피그마 AI 입문 디자인 자동화의 시작. 자, 1강 내용으로 피그마 시작하기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피그마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된 부분들,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자, 피그마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UI UX 디자인 협업 도구로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뿐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까지 하나의 파일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 피그마는 피그마 AI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의 방식 자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피그마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화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텍스트 설명만으로 UI 시안을 만들어주는 등 초기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줘와 같은 간단한 문장만 입력해도 자, 기본적인 UI 구조와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제안해 줍니다. 자, 새로 업데이트된 피그마 메이커와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해당하는 피그마 사이트 메이크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그마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들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피그마를 공부했던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그런 환경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그마 AI는 기존의 디자인을 분석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고 컴포넌트 정리, 텍스트 수정, 디자인 개선 제안까지 지원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디자인은 단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요. 사용자 경험과 아이디어 구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화면을 시각화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개발자는 디자인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툴을 넘어 AI 기반의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그마 AI를 활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보다 쉽게 UI UX 설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개발된 그런 피그마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현재 지금 업데이트된 기능들에서 이미 이제 프로토타입을 넘어서서 실제로 저희가 랜딩 페이지 제작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설치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웹에서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앱을 깔고 진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해당하는 그런 PDF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PDF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웹 기반 디자인 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포토샵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자, 별도의 저장이 필요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최신 디자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맥OS, 윈도우스, 리눅스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미리 보기를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디자인을 확인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피그마 기능을 저희가 AI 기능을 통해서 적절히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워낙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피그마 메이크나 피그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피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기능을 습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호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스케치와 같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업데이트. 자,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스케치나 어도비 XD와 같은 프로토타입보다 새로운 기능이 빨리 추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런 UI UX를 위한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피그마의 설치와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둘러보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컴퓨터 사용도 고사양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적정한 사양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메이크나 사이트 같은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유료로 결제하시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단계 이후에 저희가 이런 AI 기능을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단순한 며칠 동안에 제한된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료로 결제를 하시고요. 교육을 받는 동안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다운로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관련된 그런 피그마 다운로드 URL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용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URL을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피그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설치 없이 자, 브라우저에서 바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앱을 추천해 드립니다. 훨씬 더 빠른 작업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앱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설치가 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제 유저가 되기 때문에 사용 유저가 돼서 조금 사용된 기간이 있어서 처음 화면과는 좀 다르지만 뭐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좀 찾아보시면 같은 그런 메뉴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메인 대시보드가 되겠고요. 자, 본격적인 디자인을 하기 전에 피그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는 지금까지 사용해본 어떤 그래픽 툴보다 심플합니다. 자, 윈도우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 맥 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가운데 뜨는 그런 썸네일들은 최근에 작업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알파벳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바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그룹지어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할 때 지금 다시 원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의 말씀 구하고요. 자, 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컨트롤 N을 누르거나 자, 컨트롤 N 누르시면요.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 파일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파일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자, 피그마에는 여러 가지 그런 타입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로비로 나가보면 그러면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이 피그잼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피그잼이라고 하게 되면 UI, UX, 리서치 같은 것들 하고요. 그리고 유저 플로우 같은 거 제작,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도 구현할 수 있고요. 버즈, 요게 다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메이크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AI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현되는 그런 UI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들은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현을 지금처럼 플랜으로 진행하고요.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아직
구매 전이라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 구매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디자인 파일에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초보자라고 하게 되면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예시 파일이나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복제해서 사용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웹 템플릿,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 포트폴리오, 랜딩 페이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던 내용들은 새로운 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여기 홈 화면을 눌러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use 템플릿, 해당 템플릿을 사용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경로를 알려드리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라고 할게요. 랜딩 페이지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런 웹 템플릿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화면이 매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찍은 시점하고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요소들을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use template 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죠.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들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CMS도 있고요. 이런 make라는 기능들도 있고 지금 구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기능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화면이 작업에 대한 그런 유형, 그러니까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유형인 프로토타입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요거를 확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썸네일, 지금 아까 전에 보고 계시는 썸네일 파일들을 여기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스타일은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컬러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 스타일은 뭐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하위 메뉴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에도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로고,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유형들, 자,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에어리어 구성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 배치인지 중간 배치인지 그런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브라우징 기능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제로 구현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데스크탑 프라이머리 형태는 1280 형식으로 만들어진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블릿, 모바일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모바일에 대한 유형은 799 정도 해상도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닫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루비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루비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래프트나 올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리소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여기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드래프트라는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그런 템플릿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하나의 작업된 리스트로 드래프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워낙에 기능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계시는 그런 단순한 화면창에서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사실 이제 포토샵에 비하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해 보셨다면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기능 자체가 굉장히 효능감이 좋은 그런 메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익혀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전문가 모드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가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현재는 저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당하는 그냥 기초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모드로 사용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환경에 맞게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순차적으로 일단은 이제 피그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메이크, 그리고 리소스, 이런 것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지금 여기 에디트 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옵션들이 여기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드래프트 작업된 그런 현재 구성들을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파베티컬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문으로 지금 작성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된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새로 만든 문서들을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문서의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번째 A시니까 제가 이걸 이그샘플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가 있는데 안 바뀌네요. 이그샘플. 자, 변경을 하면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프리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 메뉴 창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파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관리 내용들, 뭐 새 파일 만들거나 아니면 저장, 복제, 내보내기,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기록을 보거나 프로젝트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에디트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기능은 실행 취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분리, 잠금 해제 등의 일반 편집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기 옵션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들에서 뷰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눈금자, 가이드, 레이아웃, 그리드, 확대 축소, 다크 모드, 코멘트 보기 등의 화면에 대한 그런 제어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브젝트, 사실 메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요건으로 조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렬, 그룹화, 회전, 오토 레이아웃 적용, 마스크 설정 등 개체 관련된 명령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폰트 크기, 정렬, 스타일, 줄 간격, 텍스트 자동 높이 등의 스타일 제어 내용이 있고요. 어렌지, 배치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벡터에 대한 내용들은 뭐 펜 도구, 점선 조작, 조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능들에 대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현재처럼 포토샵이나 일러 파일처럼 작업에 대한 문서가 필요한데 현재에 대한 문서는 프레임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A나 F키를 누르시면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은 오른쪽에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여기서는 가장 기본 유형을 저희가 미니 포맷으로 잡고 있거든요. 375에 812 이걸 기본 포맷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미니 포맷으로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 기능은 이제 V나 단축키 K를 이용하면 되고요. 해당하는 이렇게 문서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이동에 관련된 기능들이 바로 무브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어떤 상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바운딩 박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에 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쉐이프에 대한 도구들은 일러스트레이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선, 화살표, 원, 폴리곤, 스타 이런 기능들과 이미지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기능들은 뭐 사각형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에 대한 이런 정보가 오른쪽에 패널로 이렇게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공부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자, 기능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로 기능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능 적용된 부분을 보시면 펜 도구와 펜 이런 것들은 뭔가 그려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할 때 이런 그래픽적인 요건을 제작하실 때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간단한 베지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려면 이렇게 이전에 있던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과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상단에 옵션이 떠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채우거나, 그죠? 뭔가 채워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펜 도구는 말 그대로 드로잉을 하면 거기에 대한 펜, 그죠? 이렇게 연필 도구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선택을 하실 때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 지우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글자를 쓰는 도구죠. 글자를 쓰는 도구가 만들어지고요.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글자에 대한 커서가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를 작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에 대한 내용들은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속성창 패널에 보시면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는 기본적으로 구글 폰트를 기본 폰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지 않은 폰트를 할지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설치가 안 되셨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자, 저는 이제 그 가장 기본체를 논할 때 영문체 같은 경우에는 로보토, 그죠? 자, 로보토를 가장 기본체로 정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노토산스 KR 폰트를 기본 폰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도구 작업하실 때 손바닥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저희가 핸드 툴에 대한 단축키 스페이스바가 되겠고요. 자, 손 모양으로 아이콘을 잡고 캠퍼스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그런 확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뷰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자,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그런 화면에 맞춤 보기 줌인이라고 돼 있죠. 줌인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줌아웃 100% 보기 기능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줌 투 핏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만 좀 다릅니다. 이때는 지금 Shift 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Shift 2번 줌 투 셀렉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기능을 조금 작성을 해보면 컨트롤 플러스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 그 다음에 컨트롤 0번 100% 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1번이 아니고요. Shift 1번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맞춰보기, 그 다음 Shift 2번이면 지금처럼 줌 투 셀렉션, 해당하는 셀렉션으로 이동하는 그 셀렉션 크기로 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기능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 기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0번을 쓰는데 여기서는 Shift 컨트롤 1번을 쓰는데 여기서는 Shift 1번을 사용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자, 해당 기능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컨트롤 0번 100% 보기, 컨트롤 플러스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 자, 그리고 Shift 1번 화면에 맞춰보기, Shift 2번 오브젝트 방향으로 보기.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라는 게 있고요. 커멘트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다시 요거를 축소해서 컨트롤 마이너스 기능을 눌러서요. 자, 축소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약간 확대될 때는 이게 그리드로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리드로 보여지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드 창이 기본적으로 뷰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코멘트
이 작업 자체가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들이 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형, 작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창, 여기 커멘트가 이거거든요. 커멘트를 눌러보시면, 그러면 여기다가 커멘트를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멘트를 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헬로우 피그마라고 작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요. 작성된 내용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반영이 돼서 피그마 내용이 여기서 화면이 보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르거나 지금 커멘트 다시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헬로 피그마 입력을 시켰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커멘트 창이 이제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작업자가 공유가 되게 되면 공유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 여기서 작업자가 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쉐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쉐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자, share this file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런 그죠?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보고 그 다음에 답글, 리플라이를 남길 수가 있죠. 이렇게 남기면요.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커멘트를 계속 입력시키면서 여러 사람들이 해당하는 그런 커멘트에 대한 대화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커멘트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표적인 디자인 전달 툴인 제플린의 그 노트 기능 같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사이드바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바나 오른쪽에 있는 바 구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창 구조에서 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포토샵에 있는 용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어셋이라는 게 있는데 어셋이라고 하게 되면 작업되고 있는 일종의 스타일 가이드나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해당 화면을 눌러보시면 그럼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뜨죠. 이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프로퍼티스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당하는 도구에 따른 그런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기능들에 대한 뭐 사각형의 크기라든지 가로 크기라든지 세로 크기 거기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로토타입 요걸 지울 때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기능을 delete thread라고 하게 되면 다 지워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당 기능을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디자인된 화면 프레임들을 인터랙션과 프로로 연결해서 실제 앱이나 웹사이트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 프로토타입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게 미니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에 375 아이폰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디바이스에 대한 형태 보여주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할게요. 시간 관계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프로토타입에 이어서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